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은 명문 보딩스쿨 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죠.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 관련돼서요. 학교 에세이 쓰는 법에 관련돼서 스튜던트 에세이 그리고 페런트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딥 다이브 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Phillips Exeter Academy was founded in 1781,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knowledge, goodness, academic excellence, youth, and non-sibi, Latin for not for oneself. 자, 이번에 또 나오셨네요. 이제 계속 나오시게 될 텐데.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 미국의 보딩스쿨 중에서 탑 티어 1 보딩 중에서 1위가 엔도버라고 하면 항상 2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엑시터거든요. 네. 왔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엑시터 학교의 보딩스쿨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근데 먼저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명문 보딩스쿨 에세이를 갖다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원서인 게이트웨이랑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엑시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투 프랩을 갖다 원서를 쓰더라도 그 온라인 공통 원서에서 에세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엑시터 같은 경우는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엑시터만의 그 어플리케이션 체커라는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카운트를 갖다가 새로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엑시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피를 제출하고 나면요. 그 어카운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카운트를 받게 되면 그 원서 안에서 보면 인터뷰, 성적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 학교 스쿨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에세이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 학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게이트웨이에서 나와 있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면 되는데 엑시터 같은 경우는 엑시터 온 홈페이지 안에 들어서 어카운트를 새로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들어가서 에세이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학교인 거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가 게이트웨이에서 8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저희. 근데 네. 엑시터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때 기억나시죠? 엑시터 원서 쓸 때 9월 달에 딴 학교들은 다 에세이 프롬프트가 나왔는데 엑시터만 어카운트 넣고 그 다음에 인터뷰 예약 잡고 그래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엑시터는 이 점을 좀 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엑시터 같은 경우는 명문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페런트 스테이트먼트랑 스튜던트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부모님 에세이 그리고 학생 에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오늘 어떤 거 먼저 갈까요? Parents essay 먼저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학생들하고 관련된 거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부모님 에세이. 부모님이 보딩스쿨을 가는 게 아닌데 부모님 에세이를 써야 돼요. 와가지고 그래서 엑시터 부모님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딥 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터 에세이를 갖다 이번에 저희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저희 미팅을 하면서 되게 많은 미팅을 하면서 에세이를 갖다 작업을 했잖아요. 네. 왔었을 때 이번 년에 엑시터 원서 페런트 스테이트먼트를 쓰면서 조금 전년도랑 좀 달랐던 게 좀 있었나요? 왔었을 때? 좀 프롬프트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민하긴 한데 부모님에 관련돼서 학생들 갖다 평가하는 파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부모님들께서 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 보딩스쿨을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부모님 에세이를 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저희 그때 맨날 상담하셨을 때 같이 저희 미팅할 때 오셔서 아니 제가 가는 게 아닌데 왜 부모님이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막 얘기하셨었잖아요. 왔었을 때. 그럼 보딩스쿨에서 이렇게 부모님 에세이 갖다가 자꾸 이렇게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뭐 애정, 관심,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이게 보통 그 부모님 애정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디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약간 그 소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직 마이너기도 하고 미국 네. 내에서 항상 가디언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디언의 역할 또한 보딩스쿨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긴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에세이가 보딩 원서를 쓸 때 이 부모님들의 에세이 스테이트먼트, 페런트 스테이트먼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는 법에 대해서 엑시터 관련돼서 어떤 프롬프트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1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see as your child's overall strength and areas of improvement? Please speak to both their academic lives as well as their lives outside of school.
이 토픽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학생의 스트렝스를 갖다 알아보는 건데 네. 이 에세이에서 제가 봤었을 때 잠깐만 점핑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단순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공부, 학문적인 이런 면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거 이외에 outside of school 요 파트를 갖다 얘기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네. 가지고 왔었을 때 그래서 이런 에세이 프롬프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 준비하기 앞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Understanding the prompt네요. 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자기 자녀의 이제 overall strength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작성하는지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answer both parts.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질문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overall strength and areas of improvement. 그러니까 이제 strength도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발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areas of improvement도 이제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academic life 그리고 동시에 academic life와 이제 교회 활동 이제 그걸 이제 두 개 다 이제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질문에 나와 있는 두 개 질문을 갖다가 깔끔하게 다 한꺼번에 와서 작성을 한번 하라고 하는 거겠네요. 와가지고 근데 이걸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좀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provide anecdote. 그러니까 provide anecdote는 애닉도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애닉도트라고 하는 건 자녀를 키워오면서 아이랑 같이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떤가요? 여기서는 이제 일화를 얘기하고 그 일화를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areas improvement와 overall strength를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개를 갖다 애닉도트를 하면서 이렇게 에세이를 갖다 풀면 되겠네요. 네, 와가지고. 이 질문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My child's overall strength is his area of improvement in academic life is 이 왔었을 때 이건 저희 예를 갖다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가 되게 straightforward한데 이렇게 straightforward한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했다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 학생의 이것도 하실 때 이제 이 anecdote를 프로바이드 때 가급적이면 그 자녀분의 그 레즈메에 있는 그 활동과 연관을 시켜주면 좋아요. 만약에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친구가 그 활동에 뉴 멤버로 왔는데 뭐 프레지던트로서 이걸 뭐 같이 이끌었다. 그 친구를 약간 적응을 잘하기 좋. 이런 식으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 애넥도트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자녀분의 이제 그 스트렝스하고 그 areas of improvement를 간접적으로 이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와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illustrate progression. 이거는 이제 그 progression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점차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딱 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처음에는 이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게 이제 overall strength 같은 경우면은 처음엔 이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학생이 이제 어떻게 이제 improve를 했는지 이거를 progression을 이제 타임으로 보여주시면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에닉도트가 나왔는데 점점 과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확대하면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on't focus solely on academics. 이건 전부 이거는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라이온 아카데미 그 학생들 대부분 한국 베이스에서 아니면 미국 뭐 교포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들이 어떤 쪽을 많이 하냐면 academically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에 대해 학생의 그 장점과 그 내용을 좀 언급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프롬프트 자체에서 뭐냐면 outside of school이라는 벌써 말이 컨디션이 붙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아카데믹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가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카데믹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아카데믹을 갖다 너무 포커스하지 말라는 말 맞나요? 네,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overall strength를 어떤 뭐 AMC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areas of improvement는 2등했는데 다음에 꼭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전형적인 약간 한국식 뭐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typical Korean parents 그 왔었을 때 나왔던 그 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이제 그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on't gush about Exeter.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학교다 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모님이 거시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막 엑시터에 가서 뭐 엑시터를 칭찬을 하고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너무나 명문 보딩이니까요. 모든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건 알겠지만 일단은 다음 질문에 나오니 그 부분은 일단 엑스터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봤을 때 아무래도 그렇잖아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네. 서울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아이한테 solely 그 어텐션을 갖다 딱 집중하셔가지고 그 아이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갖다 보여주고 아까 do's and don'ts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죠? 왔었을 때 요렇게까지만 해도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퍼스트 드래프트가 좀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요것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팁만 가지고도 내용을 한국말로 쓰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풍성해서 주시게 되면 저희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이 직접 작성을 하실 때도 되게 글을 갖다 되게 조리 있고 그다음에 코히런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AI를 칼리지 어드미션 에세이에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뭐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AI를 활용해서 내 에세이에 첨삭을 조금 부탁한다든지 에세이 에러를 좀 체크해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세이는 누가 영어를 더 잘하나 누가 영어를 더 잘 썼나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의 스토리를 제일 잘 표현하고 그걸 되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